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에서 지금 원격 진료와 약 배달 서비스를 하고 있는 닥터나우 팀 리더 장지호라고 합니다. 오늘은 원격 진료가 한국에서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한시적으로 허용된 상황에서 어떻게 이제 전파가 되고 있고 현재 트렌드가 어떠고 앞으로 이 시장에서 계속해서 리드를 해 나가야 될 닥터나우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발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저희 닥터나우를 좀 소개를 드리면요. 저희는 현재 병원에 직접 가지 않고도 전화나 화상으로 의사 선생님과 진료를 볼 수가 있고 또 약을 30분 내로 배달을 받을 수 있는 종합 원격 진료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를 기반으로 의료 소비자들을 빠르게 모아서 B2C 슈퍼 의료 앱이 되는 것이 저희의 최종 골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1,500개 이상의 의료기관과 그다음에 19개의 진료 과목에 대해서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2019년 9월에 설립을 했고요. 이제 닥터나우라는 서비스는 2020년 11월에 저희가 런칭한 이후에 현재까지는 560만 명의 환자분들께서 사랑을 해주시고 계시고 최근에는 시리즈 B 투자를 마무리하면서 현재까지는 520억 원의 누적 투자를 받으며 많은 분들께 이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 세계적으로 이 원격 진료 약 배달은 의료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축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뭐 미국, 중국, 일본뿐만이 아니라 현재는 G7 국가 전체가 다 초진부터 원격 진료가 가능한 상황이고 위에 보시면 OECD의 32개의 국가가 원격 진료가 허용됐다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각 주별로 주의 그 자치 권한을 맡긴 뭐 스위스 등등을 우리가 다 고려를 해보게 되면 현재 OECD 국가들 중에서 명시적으로 원격 진료가 허용되지 않은 나라는 한국을 제외하고서는 모두가 다 현재 원격 진료를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약품 배송 역시도 35개의 국가가 모두가 다 허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 해외에서도 이 원격 진료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과연 내가 의사를 직접 보지 않고도 진료를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의 그 스트레스 홀드가 굉장히 높았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분들께서 직접적으로 원격 진료를 경험을 하시게 되면서 그 역치값이 빠르게 낮아지게 됐고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정말 많은 스타트업과 회사들이 이 비대면 진료 시장을 해외에서도 역시 이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기조는 단순히 스타트업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 전 세계 빅테크 회사들 역시도 다음 먹거리로 디지털 헬스케어를 바라보고 있는 만큼 이 비대면 진료 시장은 앞으로도 글로벌적으로 더 격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메디컬 노트 유키 선생님께서도 말씀을 잘 해주셨지만 이웃 나라인 뭐 중국과 일본 역시도 국가적으로 적극적으로 원격 진료를 장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과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 진료 약 배송을 전문적으로 하는 인터넷 병원을 국가 차원에서 빠르게 육성을 하고 있고 일본 역시도 초진부터 이 비대면 진료를 빠르게 허용을 해 나가면서 많은 분들께 지역과 시간에서 관계없이 고품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현재 어떤 상황일까요? 한국은 지난 30년간 비대면 진료가 불가능했었습니다. 네, 다만 2020년 2월 이후 이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이 되게 되면서 현재까지 지난 2년 3개월 정도 동안 1,000만 건 이상의 환자분들께서 비대면 진료를 직접 경험을 하시게 되셨습니다. 의사는 환자를 전화나 화상으로 진료를 볼 수가 있고 또 약사 선생님께서는 환자 협의 이후에 뭐 전화나 복약지도를 전화를 하시고 택배나 퀵으로 약을 배송할 수 있게 되었죠. 결국 저는 이 원격 진료의 그 축 자체가 결국은 환자 중심의 예방의학으로 변화되는 그 의료 패러다임 속에서 이뤄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존의 치료와 약물 투여, 수술 뒷단에서의 큰 부분이 우리가 집중을 맞췄다면 앞으로는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병원에 가고 싶지 않은, 그러니까 병원에 가기 힘들어하는 환자를 병원에 갈 수 있게 하고
약을 받기 힘든 환자를 약을 일찍 받게 함으로써 이후에 이뤄질 굉장히 큰 질병들을 미리미리 대비를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환자 중심으로 조금씩 이 트렌드가 변해가고 있는 그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이 비대면 진료가 빠르게 확산이 되고 나자 단순히 닥터나우뿐만 아니라 관련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은 30개 정도가 전국적으로 빠르게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특히 저희처럼 전체 환자들을 대상으로 원격 진료 약 배달 서비스를 영위를 해주는 회사도 있고요. 특별 성별이라던가 특별 연령대라던가 특정 질병에 따라서 즉 특정 분야에 특화된 비대면 진료 모델이 많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있어서 각자의 버티컬한 그런 영역들을 펼쳐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원격 진료와 약 배달은 국민들의 삶 속에 조금씩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 산업에 진출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던 산업계부터 시작을 해서 정부나 정책 역시도 이 비대면 진료에 있어서 조금 더 오픈된 마인드를 가지고 이를 중점적으로 바라보고 혁신하기 위해서 많은 고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현재 한국에서 원격 진료가 불가능한 이유는 뭘까요? 크게 두 가지의 법 때문이었습니다. 의료법과 약사법이죠. 의사는 환자를 직접 진찰을 해야 된다라는 이 문구 때문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이 직접 진찰하는 게 무엇을 의미를 하는가? 전화로 비대면을 보는 건 직접인가? 또는 전화로 하는 건 직접이 아닌가? 또는 간호사 선생님을 통하면 직접인가? 이건 간접인가? 굉장히 많은 고민들이 여기에 속해져 있습니다. 특히 두 번째로 약사법 50조 같은 것에 보면 약사는 약을 약국 내에서만 판매를 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요. 사실 해당 규정은 1963년도에 만들어진 법이었습니다. 약사 선생님께서 약을 보부상처럼 들고 다니면서 팔지 말아라 라는 의도에서 시작을 했었죠. 하지만 이런 것들이 약사 선생님께서는 배달은 하면 안 된다라는 것으로 확대 해석이 되면서 우리는 지난 60년간 이 디지털 헬스케어에서는 원격 진료 약 배달은 허용되지 않았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60년간 아무런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1988년 이후로 30년간 우리는 시범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지난 30년간 50번 이상의 시범 사업을 반복을 하면서 많은 환자분들께서 그리고 국가에서도 이 비대면 진료가 어떻게 시행이 돼야 되고 어떻게 자리 잡아야 될지에 대해서는 조금씩 거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을 하게 되셨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러한 정부의 기조와 그 다음에 실제로 이 비대면 진료가 1000만 건 이상 한국에서 처방이 되게 되면서 기존에 많은 우려를 나타내셨던 이해관계자분들께서도 조금씩은 시선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제74차 이제 대의원 의사협회에서도 이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 조건부로 찬성한다라는 의견을 처음으로 내시기도 하셨고 기존에 95%가 반대하셨던 그 반대의 비율 역시도 65%로 빠르게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의사 선생님들 역시도 비대면 진료를 경험을 해보시고 이것들이 정말로 동네 의사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되고 그분들에게 수익 창출이 될 수 있고 그런 것들 침해하지 않는구나 라는 것들을 조금씩 인식을 하게 되면서 이러한 데에 있어서도 조금씩은 긍정적인 시각으로 하나 둘씩 바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원격 진료는 국민들과 소비자께서는 굉장히 강하게 찬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 88%, 즉 90% 가까운 환자분들께서는 이 원격 진료에 찬성을 하고 계신, 즉 수요자는 굉장히 많게 이를 원하고 계시고요. 특히나 직접적으로 약을 받고 투약을 하는 환자에 있어서도 87%가 이 원격 진료에 대한 활용 의용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디지털 헬스케어가 본인의 삶과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보는 비율 역시도 80% 높은 정도로 아직 많은 국민들께서는 이 비대면 진료 약 배달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효용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만족해하고 이를 필요로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닥터나우는 어떻게 이 시장에서 역할을 해야 될까요? 저희 회사의 미션은 우리는 오늘도 사람을 살린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살린다라는 게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인데요. 일예로
저희가 최근 오미크론이 굉장히 많이 확산이 됐을 때 코로나의 치명률이 한 0.24%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진료병 환자 수, 즉 1000명을 우리가 코로나가 걸리면 2명은 반드시 사망을 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저희가 지금까지 진료받은 코로나 환자 수에다가 치명률을 곱해주게 되면 저희는 거의 수천 명의 환자를 진짜로 살린 게 저희가 되고요. 두 번째로 저희 닥터나우를 통해서 설사를 하시던 분들께서도 빠르게 약을 받아서 설사 있었던 걸 덕분에 살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드름이나 다이어트로 고생하시던 분들께서도 닥터나우 덕분에 빠르게 해결할 수 있었어요, 이런 가벼운 살았다의 말씀까지 저희는 결국 하루하루 우리가 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CES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디자인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사람을 살리고 있다라는 강한 우리의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는 B2C 스타트업으로서 가장 중요한 마인드인데요. 바로 압도적으로 심리스한 경험에 집중한다라는 것입니다. 닥터나우가 빠르게 확산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서울 지역에서는 1시간대로 약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강남권에서는 30분대로 약을 빠르게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주요했습니다. 진료를 받고 약을 받기 위해서 1시간 이상 병원에 가고 대기하고 약을 받고 약국에 가서 약을 타와했던 그런 경험들을 압도적으로 저희가 이를 심리학하게 만들어 줌으로써 환자분들께서 고품질의 진료와 고품질의 약사 선생님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열어드렸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이런 심리스한 경험을 기반으로 B2C 슈퍼 앱으로서 저희 역할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결국은 저희는 의사 선생님들, 약사 선생님들과 공존과 상생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회사입니다. 저희가 1,500개의 의료기관과 함께 협력을 하였지만, 사실 지난 코로나 확진자를 저희가 굉장히 많은 수백만 명의 환자를 돌보면서 저희가 느낀 것은, 단순히 이것은 닥터나우가 잘해서가 아니라 저희와 함께 고생해주는 의사 선생님, 약사 선생님 덕분이라는 것을 정말로 저희는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는 의사 선생님, 약사 선생님과 함께 상호 협력을 하고 동반 성장을 하면서 아직까지 닥터나우에 있어서 고민과 우려를 계신 분들 역시도 한 분 한 분 차례차례 저희가 설득드릴 예정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사명감, 그리고 사람을 살린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모토를 기반으로 최근 이번 1분기 대한민국에서 가장 트래픽 성장률이 높은 스타트업으로 꼽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트래픽은 결코 평생 지속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닥터나우는 지속적으로 혁신을 거듭해서 아플 때, 지금은 119밖에 생각이 나지 않거든요. 아플 때 바로 닥터나우가 생각이 날 수 있을 정도로 저희는 종합 토탈 헬스케어 어플리케이션으로 성장할 계획입니다. 이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이라는 것은 실제로 경험한 사람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너무나도 극명하게 갈리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실제로 비대면 진료를 활용해서 진료받은 환자분들의 90% 이상은 다시 한번 더 닥터나우를 쓰고 계시고요. 의사 선생님 역시도 직접 비대면 진료를 활용하시는 의사 선생님께서는 그 필요성과 앞으로 활용 의향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컨피던스를 가지고 계십니다. 특히 이러한 좋은 반응을 바탕으로 VIP께서도 후보 시절에 전 국민께 이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등 당선 이후에서도 국정과제에 포함하시는 등등 이 비대면 진료의 좋은 제도와 그리고 안정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고민을 해주고 계십니다. 5년 뒤에 닥터나우는 어떻게 될까요? 저도 사실 굉장히 많이 고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한국 디지털 헬스케어에서의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남게 될지, 아니면 정말로 한때 열심히 했었던 그 많은 스타트업들 중에 하나로 우리가 남게 될지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업을 지난 2년 동안 하면서 느낀 것은, 정말로 우리가 10년 뒤에 구글이, 아마존이, 애플이 한국에 와서 원격 진료를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막을 수 있을까? 5년 뒤에 그들이 자율주행차로 드론으로 약을 배송을 하는 우리가 막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듭니다. 요새 많이 드는 생각은 마치 우리가 1800년도 말에 흥선대원군께서 척하비를 세웠던 느낌이 많이 드는데요.
이제는 전 세계가 OECD 모든 국가가 이를 받아들이고 빠르게 잘 적응해 나가는 것처럼 저희 닥터나우 역시도 한국의 의료 사회와 많은 이해관계자분들과 함께 소통을 하면서 이를 대비하고 함께 준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닥터나우의 장주호 대표님께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네, 많은 질문들을 보내주셨는데요. 저희 Q&A 세션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표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닥터나우의 장단기 사업 모델은 무엇인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여기에서 닥터나우 앱을 사용하신 경험이 계신 분 혹시 손을 잠깐 들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감사합니다. 네, 내려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많은 분들께서 사용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한 560만 명, 한 580만 명 정도 되는데 오늘 카운트 해보면 한국에서 이제 지하철 타 보게 되면 그냥 한 칸에서 혹시 닥터나우 아시는 분, 뭐 원격 진료 약 배달 써보셨어요?라고 물어봤을 때 그냥 지하철 한 칸에 한 분 정도는 손을 들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이 굉장히 심리싸고 좋은 경험을 아직까지는 전 국민께서 사용을 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정말로 한 번은 닥터나우로 진료를 받고 약을 받을 수 있는 경험을 만드는 것이 저희의 현재의 목표이고요. 앞으로는 저희 역시도 이 산업을 이끌고 있는 한 명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잘 안정적으로 안정화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저희의 목표이기도 하고, 두 번째로 아플 때 바로 119가 아니라 119 다음으로 닥터나우가 떠올릴 수 있도록 이런 종합 의료 슈퍼 앱으로 성장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질문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차 의원 만성질환 재진 원격 모니터링부터 규제가 완화되었을 때 우리의 전략 또는 대처법은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원격 진료를 하자라고 생각했었던 거는 저는 사실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냥 노숙인 의료봉사센터에서 저희가 그냥 조금씩 약도 배달도 하고 전화로 상담을 하고 이러면서 이게 정말로 의사 환자 약사선생님께서 좋아하고 필요하구나 알아서 한 8년 전부터 고민을 해서 시작을 했었고요. 회사 자체를 설립하고 팀을 세팅한 것도 코로나 이전에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굉장히 빠르게 오면서 굉장히 빠르게 저희가 다양한 어떤 시츄에이션들이 일어났는데 결국 많은 것들이 변할 수 있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게 닥터나우에게 좋은 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또는 챌린징하는 것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희 닥터나우 팀은 의료라는 산업을 굉장히 빠르게 혁신하고 이를 더 많은 국민들께 좋게 만든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와도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잘 협력하고 거기 속에서도 혁신을 낼 수 있는 그런 DNA를 가지고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또 질문이 있습니다. 이제 사업 모델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사업 모델의 핵심 역량인 배달 서비스 역량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배달 서비스 역량은 자체 운영 또는 나중에 배달 업체 인수 등으로 내재화하시려는 계획이 있으신 건지, 혹은 업체와의 파트너십을 제공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사실 이거 굉장히 저희도 고민이 되고 민감한 질문이라서 좀 고민이 되는데요. 근데 다만 이 시장에서 저희가 직접 할 수 있는 게 있고 직접 못하는 게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말씀해주신 질문은 둘 다 가능하게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부스터즈 컴퍼니라는 회사를 하나 인수를 하게 되었는데 이런 앞으로의 인수 작업도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닥터나우가 굉장히 많은 국내의 탑 배달 회사들과도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파트너십을 모두 다 더 가져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는 굉장히 다 오픈되어 있는 상태이다라고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번 질문은 조금은 민감할 수 있겠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사회에서 고소를 했다고 들었는데요. 이 갈등의 원인과 해결 방안이 무엇인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한 초기에 이 비대면 진료가 시작이 됐을 때는
비대면 진료 이후에 약이 배달이 되나 안 되나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분들께서 고민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게 많은 약사회 분들께서 우려하셨던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2년 전에 약사회께서 많은 고민을 가지긴 하셨는데 실제로 보건복지부하고 저희가 많이 소통하고 노력한 결과 이제 약 배달이 가능하다, 비대면 진료 이후에는 약 배달 가능하다라는 것들이 좀 공식화되게 되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갈등은 좀 많이 해소가 된 것 같고요. 지난 2년 동안 굉장히 많은 갈등들이 있었지만 사실 G7 국가가 다 비대면 진료를 하고 있고 OECD에 한국 빼고 다 비대면 진료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의사협회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약사협회가 없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거기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셨고 우려를 하셨던 것도 사실이고 저희는 그것을 함께 고민하고 나가고 또 일부 갈등이 있겠지만 이런 걸 치유하고 봉합해 나가는 그 과정 속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는 언제든 항상 이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사회적 사명감 역시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설득 드릴 수 있고 함께 잘 성장할 수 있다. 그렇게 저는 굳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은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신 저희 닥터나우의 장지호 대표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